네, 이번 시간에는 어, 장용진이라는 자와 한동훈이와의 그 분쟁 관련해서 법원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펜 앤 마이크라는 데인데, 자유, 진실, 시장? 시장은 뭐야?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시장? 이승만이 후예인가? 시장은 뭐야? 이게 좀 독특하네. 펜앤마이크 자유 진실 시장이라는 신문사인가요? 온라인 신문사인가? 아닌가? 김종형 기자가 2020년 3월 10일 날 게재한 기사입니다. 사진 보여줘요. 이렇게 사진. 제목부터. 성희롱 발언 논란 장용진, 이번엔 대구시민 우한 폐렴 창궐에 세월호 빗대며 입장 바꿔보니 어떻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장용진이라는 애인데, 이 장용진이가 좀 구설이 많고 좀 시끄러운 모양인데, 세월호 유족들을 향해 내뱉던 당신들이 무섭고 표독스러운 말들을 기억합니다. 대구 경북이 무언 잘못을 했느냐고요? 그 말은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달을 보면 달을 봐야지. 손을 가리키면 이런 얘기겠지.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봐야지. 손톱 밑에 때가 있는지부터 살피는 비겁한 짓도 이제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주경제 기자라는데, 기자가 요즘은 뭐 아무나 기자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거두절미하고 이런 사람인데, 장용진이가 아휴, 길게도 써놨네. 이 장용진이가 SNS를 하는 모양이죠.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SNS를 많이 하더라고. 찾아보십시오. 뭐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게 지금 김어준이 개털보 김어준이 개털보 방송에 나가서 거기도 나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김어준이가 이 개털보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죠.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다. 이 개털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갈라치게 하고, 어? 싸움 붙이고 마녀사냥하고 그러는 거는 직업적으로 하는 놈이죠.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라고? 대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코로나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에서 이 코로나 얘기를 못해요. 거기 뭐가 있냐면, 코로나에 관련돼 가지고 뭐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거나 그러면은 삭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저도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니까. 무슨 뭐 지들 꼴리는 대로 삭제입니다. 유튜브. 근데 뭐라고 굳이 저걸 얘기를 합니까? 코로나 사태가 대구 사태다. 이런 거는 괜찮고. 저런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아니, 무슨 빨갱이도 아니고, 북한이야?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거나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제재를 하겠더니, 그 유튜브 지금도 그렇게 돼 있을 거래, 아마. 코로나 관련돼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거, 그거 지들 멋대로 삭제했어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뭐, 아니, 코로나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료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 참 답답한 노릇이네. 이런 짓은 괜찮고,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에서 신천지 사태. 이거 의료 관련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반대하면 의료 관련된 거고. 말이 돼. 어쨌든, 장용진이가 이런 애인데, 이 장용진이가 한동훈이를 상대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그대로 다 읽어드릴게요. 요것도 페이스북에다 적어놓은 거죠. 2021년도인가요?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하는 윤석열이는 왜 LCT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대? 해운대 가봐. 백사장 한가운데 초고층 빌딩이 서 있고 그게 LCT야. 보는 순간 딱 부동산이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까지 느낌이 와. 도대체 이런 건물이 여기에 어떻게 여기 들었었지? 성렬이와 동훈이는 왜 그건 안 했대? 머니투데이 점점점점 이런 걸 보도 용비어천가식 보도라고 하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나? 그리고 밑에다가 캡처를 떠가지고 붙였죠. 머니투데이 LH 투기 수사는 망했다. 한동훈이 했다면 점점점 검찰 수사관의 한탄. 김자아 기자. 김차이야 김차아야 김지양가 기자. 입력 2021년 3월 9일 07시 38분 댓글 2475개 댓글 2475개네. 김지한지 김자한지 이 기자의 기사를 캡처 떠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다. 근데 한동훈이 측에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나는 그 수사 관여한 적이 없어. 아예 관여한 적도 없고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전혀 다른 데가 있었어. 그리고 윤석열 총장님도 그 당시에는 다른 데가 있었어. 대검도 아니고 뭐 중수부도 아니고 관할도 아니고 전혀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나나 총장님이나 뭐 아예 거기 관여한 적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근데 거짓말 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했지 네가 이렇게 된 거죠. 다 맞는 말이지. 명예훼손도 맞고 거짓말한 것도 맞고 수사 그렇게 잘한다는 한동훈이 밑에 그 LH 수사 한동훈이 했다면 뭐 또 이렇게 했다는 그걸 갖다 놓고 붙여서 얘기를 한 거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를 엉망으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 거지. 윤석열이는 왜 LCT에서 아무것도 안 했대? 그렇게 잘하는 윤석열이. 아니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한동훈이가 이 장용진이를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신랄하게 비판한 적은 있죠. 아니 그게 5억이면 나한테는 5조 원은 줘야지. 불법 선배가 어떻게 그렇게 가나. 그리고 한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피해 입은 금액이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위자료 말고 뭐 적극적 소극적 손해가 발생할 게 있나요? 그럴 게 있나? 기대이익이나 이런 거 따질 거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요걸 가지고 이제 1심에서 깨졌죠. 1,000만 원 주라 그랬죠. 위자료. 비방한 거 맞고 명예훼손한 것도 맞고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거 맞지 않냐. 그렇게 한 건데 대한민국 법제도 좀 손을 봐야지. 아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법률 미비를 보완하지 않고 계속 지금 100년 넘도록 오다 보니까 법원에서 지들 멋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막 끼워 맞추기를 하는데 그놈의 별지, 아휴,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법원에 닭대가리들이 나서가지고 무슨 논문이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주접 들고 떠들어 놓으면 대법원까지 거기 그런 거 가지고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 예전에 그 고등법원의 그 판사 하나가 껍죽거리고 써놓은 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국가에 대한 선배 청구를 쉽사리 인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아니 쉽사리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쉽사리 인정한다고는 전제로 해가지고 뭘 끄적거리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국가에 대한 선배를 얼마나 인정을 해줬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을 안 해요.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그런 국가에서 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뭐 쉽사리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끄적거려 놓고 난척을 하고 다닙니까? 주제넘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00만 원 위자료 주라 그랬거든요. 1심에서. 근데 항소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2심서 패소. 이거 올 2월달에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1심 이 선배 청구할 때 얘기했어요. 내가 그건 5억씩이나 해가지고 그 누가 인정해줘. 위자료 5억이면은 사람 죽어도 그거 안 해준다. 그런데 1심에서 1,000만 원은 해주라 그랬는데 항소심 올 2월에 판결이 났죠. 2월인가 1월 말인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0-2부입니다. 1심 취소, 1,000만 원 취소, 원고 패소 이렇게 버린 거죠.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맞다 라고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봤다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항소심 재판부에서 설명까지 했다는 거죠. 재판부는 원고인 한동훈 위원장이 LCT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 장용진인데 뭘 장기자는 뭐 장기자야. 성이 장이고 이름이 기자인가? 이상한 새끼들이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해. 아니 피해자는 이름을 그렇게 막 공연히 드러내놓고 가해자 이름은 안 되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 기자 신분이라는데 장용진이잖아. 장용진이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자연스럽다? 자연미인인가?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의혹 제기야?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데. 벌써 결론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고위공무원들한테 쉽사리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했다 해서 특히 기자를 상대로 해서 선배 청구 인정해주면 안 된다 막 이런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에요. 중앙지법 항소 10-2부에서 응? 빨갱이들인가? 이게 무슨 뭐 평가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 편향적 사고에 의한 응? 허위사실을 내세운 비방밖에 안 되는 건데 무슨 뭐 복잡한 얘기가 필요합니까 법원에서는.
언론으로서 언론이 뭐가 언론이에요? 언론이 뭔데? 신문 방송이 언론이 아니에요. 언론은 여러 사람의 응? 여러 사람들의 응? 어떤 집단적인 의사를 얘기하는 거지. 신문 방송은 언론의 매개체인 거예요. 언론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내 지적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언론 떠들. 기자가 어떻게 언론입니까? 언론의 매개체지. 언론의 주체는 국민이에요. 국민. 전체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형성하는 의사가 언론이지. 어떻게 신문 방송 하다못해 기자 나부랭이가 언론이 됩니까? 100년 전 얘기라고 앉아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 다 언론이야. 영향력이 훨씬 더 있으니까 기자들, 일반 기자들보다. 방송사보다 신문사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데 그럼 다 언론이지 그렇게 따지면. 후지게 어떻게 뒤처지게 그렇게. 개념이 없어요. 중앙지법 합의부식이나 돼가지고.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판결문의 소설이야. 주요 수사기관 고위 공직자의 충분히 의혹이 아니라니까. 단정이지 저게 어떻게 의혹입니까? 수사를 왜 그렇게 했대? 뭐 물음표만 들어가면 의혹이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러면 질문이야? I'll kill you? 이러면 질문이야? 어? 손에 총을 들고 있는데? 에휴. 공직자의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언론 감시와 비판? 장용진이가 무슨 언론이고 무슨 감시와 비판을 했나? 편향적 패거리질이 언론으로서 한 일이고 편향적 패거리질과 비방, 조직적 비방이 허위에 의한 그것이 비판과 감시입니까? 똥된장 구별을 못하면 똥 먹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0-2부. 판사 나부랭이들 누군지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자, 한동훈이가 법무장관까지 시기나 돼가지고 과거에 내지는 본인이 법무장관, 경찰청 차장 이런 직위로 계속 있는 이렇게 수사기관의 요직 내지는 행정부의 장으로서 행정부의 일개 부의 장으로서 있는 상태에서 기자 나부랭이를 상대로 손배청구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받아주기 어렵다는 취지라는 거는 일면으로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한목적적이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고려를 감안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수긍해 준다고 하더라도 논리가 이게 뭡니까? 예? 판결의 논리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고 법리가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언론이 어쩌고 기자가 어떻게 언론이냐고. 대법원 판례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대법원에서 뭐 언론이 어쩌네 그런 기자도 언론이 어쩌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 판례도 잘못된 거니까.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추상도 모자라서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망상질하고 있네.
의혹적이 아니에요. 허위의 단정이지.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서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보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되고 재반박을 해명과 재반박을 했잖아. 해명과 재반박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이 뿐입니까? 기관에서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렇고 LCT 그거에 대해서 사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이제 해명 재반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떠든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도 좀 해보지. 그거는 재판에서 주장 안 했습니까? 나한테도 그러던데. 제주 항문 침습 조작 사건의 그 공범 내지는 방조 범죄에 대한 선배 청구 사건에서 일부 피의자, 일부 가해자, 일부 피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악성 종자인데 그거. 내가 그 해명과 반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그걸 하면 되지 욕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욕했다고? 네가 누군데? 아니 SNS에 숨어가지고서 특정도 되지 않는 어? 그런 은밀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화로 본인을 특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기화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허위 사실로 비방을 몇 년을 수천 건 이상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퍼뜨리고 한 쌍년이 어떻게 그거를 피해자한테 반박이나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욕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법원에서 그러더라고. 그 쌍년이. 어? 그러니까 다 단두를 해야지 그런 거는. 이거 보고 그런 거잖아 이거. 아니 내가 공직자예요 뭐예요. 그러게 근데 이 정말 코미디가 뭐냐면 경찰에서 그 쌍년에 대해서 불송치 처분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특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 유튜브의 JK 공식이라든가 돌쌤이라든가 뭐 프라메테우스라든가 뭐 어쨌든 저에 대해서 특정이 안 된다.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불송치를 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가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가해자가 얼마든지 반론을 하고 할 수 있는데도 반박을 할 수 있는데도 욕을 했다고. 그거는 반론이나 반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중앙지법 민사항소 10-2부에서 주요 수사기관 공직자라든가 이러한 본인 스스로 반박이라든가 해명할 수 있는 위치, 그렇게 해야 되는 위치,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이라든가 본인 신분이라든가 뭐 기자들 불러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되지 법원에다 배상 청구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고위공직자입니까? 기자들 불러 모아다가 거기서 해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누군지 특정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데 무슨 해명을 하고 재반박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걸 안 하고 욕을 했다고. 이 쌍년아, 네가 누군 줄 알고서 누군지를 모르는데는데, 경찰에서 그래서 불청취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누군 줄 알고 해명을 하고 재반박을 하냐고. 어? 몇 년을 그 짓거리를 하고 가지고 경찰에서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조사도 안 하고 던져놨다가 내가 그걸 특정을 해가지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한 거죠. 특정을 해가지고서 선배 청구를 했더니 거기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해명과 재반박이야. 그 쌍년이 대가리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지. 어디서 그런 거 주워 듣고. 그 범죄자들이 지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서 뭐 대법원 판례 어쩌고 해가지고 어디서 냄새나는 변들한테까지 뭐 주워 듣고서 그지를 하는 거죠.
해명 재판박 이것도 웃기는 얘기라고. 이것도 납득은 한다. 민상소 10-2부 판사들 니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해. 그러나 법리가 논리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설치가 뭡니까 이게. 쪽팔리게. 대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여기다 갖다 쓸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장영진이 그동안 행각이라든가 저렇게 떠돌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태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이 대법원에서 이 사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서 선배 청구 가지고 했을 때 그 판례를 여기다 갖다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판결문을 가지고 뭐 장난하는. 안 그러면은 1심 판결 유지해야 되니까 그건 싫었나 보지. 재판부는 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경우 그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어 외관상으로는 원고에게 LCT 수사 권한이 있던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다. 한동훈 측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었다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대구고검인가 어디 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피고가 법조 기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업무 권한에 대한 국체적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법조 기자고 나발이고 간에 수사 업무 권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지도 않은 자체를 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응? 허위사실에 의한 불법행위 비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응? 진실 것처럼 떠들었을 때 그거 처벌을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례가 백사장에 모래알 만큼 많잖아요. 근데 어디서 뭐 대도 않는 판례 하나 주워다가 논리구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수사 업무 권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고? 법조 기자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떠들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떠들고. 법조 기자도 용이하지 않은데 용의가 뭐야? 용의가 뭐야? 어? 용의가 뭐야? 그 뭐에다 쓰는 물건이야? 용의는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 정신 나간 놈들아. 용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요즘 법이 이렇습니다. 법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고 지들 꼴리는 대로 합니다.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래서 책임이 없다. 좌빨이라는데 장영진이가 지 스스로 좌빨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좌빨 생활을 몇 년을 했네, 몇십 년을 했네. 노무현이가 어떻게 됐네, 문재인이가 어떻게 됐네. 있는 대로 편향적으로 해가지고서 시부리고 다니는데 그걸 가지고서 써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에 선거에 심지어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원에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왜곡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그전 사정에 장영진 같은 저런 자가 떠든 그런 거에 대해서 법조 기자를 하더라도 수사 업무 권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책임이 없다. 용이하지 않은 쉽지 않다? 그 왜 쉽지가 않아? 물어보면 돼. 확인하면 돼. 그런 건 나도 해. 누군지 알 수도 없어가지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짭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불성치 했던 응?
그 사건의 당사자인 나도 한다고. 기자까지 갈 것도 없이. 그러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업무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다른 건 다 됐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좀 의혹제기하고 뭐 다소 좀 문제가 있는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고위공직자는 참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다니까 이런. 근데 이런 엿 같은 논리를 어? 고위공직자들한테 적용할 수는 있겠죠. 안 그러면 뭐 말도 못하는 그런 엄혹한 시대가 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민간인한테도 적용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니들이 요즘 그러고 있잖아요. 중앙지법. 중앙지법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중앙지법 합의부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니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범죄의 도가니탕, 조직범죄, 강력범, 반복범, 상습범 이런 자들이 창궐하고 득세하고도 처벌받거나 배상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할 얘기 있습니까? 중앙지법 민사항소 10-2부 할 얘기 있어요? 이게 행정소송입니까? 어디 사정 판결하고 앉아있어요. 민사에서. 논리라도 좀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하든가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말던가 좀 앞뒤 안 맞는 파괴를 할 것 같은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말던가. 그건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단독 판사들도 그렇게 하더라. 판결 이유를 적질 않아 버려요 그냥.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싶지만 하도 지랄을 하니까 그런 거지. 대법원하고 저 발갱이 새끼들이 법원에도 있어가지고. 한 위원장 측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고를 할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2월 1일 날 1일 경에 판결이 났던 것 같은데 이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선거에서 참패를 해가지고 개헌선까지 올라가 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심신이 너덜너덜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입장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게.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논리가 이게 뭡니까? 주제넘게. 요즘 판사들이 이 지경이에요 이게. 무법천지 무법천지.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까? 항소부 같으면은 15년 이상은 했을 텐데 판사 생활만 15년이 넘을 텐데 이거 법대 다닐 때 응? 공부할 때 연수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어디 이렇게 나와 있나? 에? 업무 권한을 구체적 확인이 구체적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면 떠들지 말아야지. 단정적으로. 아, 정말. 이런 사람들이, 민사항소 10-2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주도적으로 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따 식으로 떠드니까 민간인들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 중에서 이 피해를 보고, 어? 그 강력 조직 상습범들이 요딴 소리 떠드는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 가도 떠들고 법원 가도 떠들고. 그럼 판사들은 또 이런 거 해놓으니까 항소심에서 이런 거 해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또 그냥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서 거짓 판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 민상소 10-2부 그 왜 그 모양이에요 그거.
이거 신문 방송에 공표될 거 뻔히 알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주 불량한데 이게 보니까 수사 업무 권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 확인이 용이하지 않으면 화분하게 떠들어도 되는구나. 야 정말 박근혜가 나간 애는 어딨냐? 어? 박근혜하고 최태민이하고 성관계를 가져가지고서 나간 애가 있다면서? 그 애는 어딨냐고. 중앙지법 민사항소 10-2부 그것도 반론하고 반박할 수 있으니까 반론하고 반박하면 되지. 불법이 아니고 손해배상할 책임도 없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잘못 배운 거지 판사들이. 지구에 미국밖에 없어? 미국에서도 이렇게는 안 해. 응? 미국에 무슨 뭐 응? 사실적지 명예훼손이 없다는 둥, 뭐 온라인 명예훼손이 없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자빠져가지고, 응? 참. 법원이 KKK단 같은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뭐 5억까지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게 뭐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거지. 나한테는 10억 이상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강간범이라는데 씨발 본 적도 없는 똥구멍.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뭐 성폭행을 당했네 어쩐데 걔 나발을 떠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게 태반이야. 그래서 하나라도 걸리라고 어? 하나라도 이렇게 걸쳐가지고 어떻게 거짓 수사를 해서 무죄가 나더라도 공소제기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수십 건을 해줘 수십 건. 어? 납치가 몇 건이고 뭐 감금이 몇 건이고 강간이 몇 건이고 유사강간이 몇 건이고 이미 그거 하나 한 건 한 건씩 다 실체적 경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건건이 다 해가지고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지금 뭐 각 수사기관하고 심지어 법원까지도 해가지고서 그거 틀어막으려고 아주 피똥을 싸고 앉아 있는데 틀어막아 집니까? 이게 지금 이거 이 사람들이 어? 중앙지법 민상소 2부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서 그런 걸 틀어막으려고 왜 틀어막어 그거를. 불법 행위자 피의자들이 많으면 무죄를 하고 배상 면책시켜 주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왜 멕시코 마피아 숫자가 많아가지고서 처벌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멕시코 마피아로 가자는 거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엿 같은 대한민국 상황에서 누가 애를 낳고 누가 애를 키웁니까? 누가 결혼을 하고. 민상소 10-2부 판사들 똑바로 들어주세요. 설치지 말고. 본인들이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주범들이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